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8월 말에 강행한다. 일단 성렬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진짜 괜찮겠어? 라고 하고 방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유엔 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번에 7월 15일 날 조사했다고 하는 탱크 안에 스트론튬 3만 배 들어있다는 거 사실인 거냐. 일본 정부랑 IAEA가 맞네. 네. IAEA가 이거를 확인했다고 치면 그 부분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이거를 한미일 회담하는데 의제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역시 우리 방송 들어요, 민주당이. 네, 요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총력 단결의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유엔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안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솔직히 그 해양재판소부터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여당이 안 해주면, 정부가 안 해주면, 국제재판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못 가는데, 자, 인권위에 제소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인권위가 우리 편은 아니잖아요. 돈 많이 내는 나라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위 이사국이긴 합니다만 이 자체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제소함으로 인해 갖고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방식은 될 거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갖고 우리끼리 바글바글 끌어봐야 언론이 보도 안 하고 이 정부가 묵인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이제 국제적인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그 태평양 연안 도서국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저 새끼들은 나라 망신이다. 이런 거 왜 니네들이 나서갖고 이런 거를 요구를 하냐 그러면서 어떤 비난을 하고 정쟁으로 몰고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여기에 응원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요런 식의 활동들을 강화해 나가야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저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일단. 벌써부터 배 띄워가지고 희석시킬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를 언급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거 할지 안 할지 공식 의제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설명한 뒤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의 의중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정부 간 협의 채널에서 공식 논의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는 얘기 안 한 거란 말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은 미국하고 한국한테 야 이제 버려도 되지? 라는 잠정적인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형태든지 얘기를 들으면 일본 정부는 지네 나라 들어갔고 한국도 미국도 인정했다. 라고 우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3자 문제가 아니고 한국, 일본 문제지. 우리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 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래? 핵오염수를? 핵폐수를? 이렇게 되면 방사능 우럭을 갖다가 바이든 앞에 놔둬야 돼. 뉴욕에다가 갖다가 뉴욕항에다 풀어놓든지 아니면 캠프 데이비드에 회를 떠가지고 보내든지 해갖고 어떤 뜨거운 맛을 한번 배줘야지.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결국은
원전 마피아들한테 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전 수출을 하는데 일본이랑 한국을 써먹으려고 지금 이지랄 하는 거거든요. 지네 공식 표준 원전들 해외에 팔아쳐먹고, 그리고 그 원전 운영과 가동 이런 걸로 갖고 그 나라 내정 간섭하고, 좀 핵 문제 뭐 이런 거 해결한다고 일본 재처리 기술 활용해가지고, 내가 보니 일본이 앞으로 전 세계의 해결료 재처리를 전담하는 일종의 특화된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 폐기물 들어오나? 그래서 핵 연료봉들 갖다가 재처리 해가지고 그거 처리해주는 대가로 그 산업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온 폐기물들을 하수구에다가 조금씩 흘려가지고 바다에다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원전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가다는 한국을 시키고 폐기물은 일본한테 처리를 시키면서 돈은 미국 놈이 보려고 하는 이런 수작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쎄빠지게 우리는 노력해갖고 납품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갖다 줘도 거기다가 메이드 인 USA 붙어버리는 거고요. 미국이 거기에 대한 모든 건설부터 운영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겠죠. 그리고 니네 핵 연료봉 걱정하지 마. 다 수거해갖고 와. 후쿠시마 앞에 가면 그쪽에다가 수거해서 재처리하고 쓰레기는 그쪽 바다에다 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 같아요, 꼬라지가.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그 이권 카르텔에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민들이 이 핵 오염수의 방류에 의한 잠정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모양을 만들고 있고, 결국 돈은 미국이 벌지만 이 모든 비난과 그에 대한 뒤처리는 일본과 한국이 뒤집어 쓰게끔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하는데?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왜 하냐고. 우린 세트니까. 왜 세트는 일본이랑 왜? 같이 세트니까. 핵 오염수가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두 개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 바다 때문에 괌도 오염되고 예를 들어 뭐 태평양도 오염되고 몰디브 오염되고 다 오염돼, 하와이도 오염됐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일본이 지랄을 하니까 아니 그때 한국도 괜찮다 그래갖고 했지, 뭐 이렇게까지 오염될 줄 알았나? 아니, 한국하고 우리 합의 봐갖고 본 일이었고 그게 니네들까지 피해 끼칠 줄은 몰랐어. 뭐 하면 한국하고 같이 제소해? 난 이럴 것 같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핵폐소 관련해서 1일 브리핑 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그 화상으로 전날 한일 실무 기술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감대. 아니, 공감대. 실무 기술 협의를 외교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네들도 버리기 직전에 한 번 더 탱크 체크했대잖아. 오염물질 얼마나 들었는지. 나는 이 조세티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원래 IAEA는 실험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어딘가 또 외부 기관에다가 이거를 하청을 줬을 거란 말이야. 의뢰를 줬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일본이 만일 알고 싶은 것만이 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굳이 IAEA에 확인해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짜고 치는 고수. 지네들만 하려고 하면. 근데 이걸 갖다가 IAEA를 끼워 넣은 거 보면 IAEA도 알고 있었다. IAEA도 결국은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코를 깨려고 IAEA에다가 샘플을 주고 확인해 달라고 한 게 아니야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이 샘플이 나가는 과정이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IAEA가 어쨌든 보고서를 책임지고 작성한 기관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막연히 IAEA의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검사했을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IAEA의 전문가 그룹이 없어요.
없고 실험 장비도 없어요. 없어요. 현장에 그게 첫 수거하지도 번째고. 않았어. 두 번째, 현장 갔어요. 거기서 본인들이 시료 채취하지 않았어요. 설사 시료를 했는데 우리 본 앞에서 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걸 이 IAEA 조사단이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한 택배로 5개월인가 보내줬어요. 걸려가지고 일본 정부가 보내줍니다.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에 국제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보내는 거야. 시료를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채취한 시료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때 뭐 시료를 채취해서 봉인된 게 이건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아니 그걸 그냥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왜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택배로 보냈냐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규정을 마련을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정작 나간 절차는 그냥 일반 상품 수출 절차와 똑같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과정 하나에서도 IAEA 보고서를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담보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에 요드랑 스트론튬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아예 우리 뿌릴 거에 있어. 니네들도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코를 깨고 있는 과정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기사에도 권민철 기자가 쓴 기사에도 왜 하필 갔는데 왜 배달을 시켜? 자기 그냥 가져오면 돼. 떠오면 되잖아. 가서 오늘 뭐 저기 장사하시죠. 그리고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집에 집에 가가지고 전화로 또는 그 어플로 배달을 시켜. 저기 아까 거기 매장에 갔던 사람인데요. 짜장면 배달로 하나 보내주실래요? 5개월 뒤에. 5개월 뒤에. 5개월 뒤에. 그때 짜장면이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5개월 지났긴 했는데요. 배달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아이고. 뭐 비행기 값이 없어서 사람 출장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어요? 결국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는 뻘쭘하니까 자꾸 너도 알지? 나 이제 한다. 너도 이거 뭐 하라고 얘기한 거야? 요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뒷감당하기 겁나니까. 조세트 이 메일 쓰레기가. 보면 돈을 얼마나 썼어요. 돈을 얼마나 발랐어. 처발하고 한국도 막. 그럼 이번에 비밀리에 의뢰한 것도 추가로 처벌했겠네? 그럴 수 있죠. 아니 가서 시료는 안 가져오고 돈만 가져왔나? 그러니까 배달 물건 보내기 전에 가서 수급만 먼저 했구나. 일단 하면 일단 출장 나가면 출장비가 좀 세요. 아니 그러다가 IAEA가 망해서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선불을 휙휙 던진대 일본은. 안 망하지. 국제기구 안 망합니다. 일본이 먼저 망하지. 그래서 결국은 한미일 회담을 뭐를 하든지 간에 결론은 한국과 미국은 양자 문제라고 했으니까 한국과 일본은 핵 폐수 방류에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문서로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정상이 가서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그 얘기했다 하는 순간 윤석열이 아니요 나는 안 했어 라고 얘기할 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놓고 핵폐수를 흘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가기 전에도 지금 계속 모든 보도들이 한국 정부가 이걸 용인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들이에요. 보면은 경향신문 보도 보면은 지난 8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NPT 그러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 재검토 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여기 지시통신 일본에서 얘기한 건데 한국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내에서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IAEA가 방류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용인할 자세를 보였다. 방류에 무슨 IAEA가 감시를 한다고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냥 알아서 그냥 하게 냅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천공을 잡아갖고 협박하는 수밖에 없나? 천공 매길 수밖에. 핵폐수를. 천공한테 핵폐수를 매금 너 이거 마실래? 아니면 성렬이한테 핵폐수 방류 못하게 한다고 시킬래? 이제 윤석열이를 설득할 수 있는 내지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천공하고 건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하여튼 국제 여론전이 성공해서 방류가 내년으로 다시 미뤄질 수 있도록 제가 진핑이 형님한테 친서를 한번 써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요? 네.